(1917년에) 한 예술가가 미술 전시장에 소변기를 하나 덜컥 이렇게 던져놨죠. 이걸 이제 눕혀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선 이것을 예술작품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분개했었던 사건이고, 이것 자체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데 이 예술작품이 그 이후의 미술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수프캔입니다. 여러분, 이 수프캔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이것을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했었던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앤디 오홀인데요. 이 앤디 오홀은 내가 수프캔을 실물과 똑같이 그려낸 이유는 가장 존경하는 그가 소변기로 창조한 업적을 그림으로 구현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장 존경하는 그가 누구냐면은 아까 여러분과 함께 봤었던 그 소변기를 미술작품에 던져놨던 바로 그 인물이죠. 프랑스의 천재 예술가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인데, 마르셀 듀샹은 철물점에서 사서 그거를 미술 전시장에 떡하니 던져놓은 것인데요. 앤디 오홀은 마찬가지로 공업적인 생산물입니다. 수프캔이라고 하는 산업화 시대에 대량 생산된 그런 제품을 자기는 그림으로 그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변기로 창조한 업적을 그림으로 구현해낸 것이죠. 또 한 명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음악계에서 대단한 악동, 음악을 파괴한 자, 전위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무한 확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존 케이지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공연장에 피아노 건반 앞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관람객들은 모두 의아할 장면이 펼쳐집니다. 피아노 위에 있는 초시계를 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악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펼쳐본 다음에 건반을 아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초시계를 누르고서 이제 딴짓을 하죠. 시간을 좀 보고 있다가 시간이 됐는지 초시계를 딱 누르고서 그 다음에 건반을 엽니다. 그리고는 악보 한 페이지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채비 좀 한 다음에 초시계를 다시 누르고서 건반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유명한 공연인데요. 4분 33초라는 공연입니다. 과연 이 예술가는 이것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음악에 관해서 너무나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소리가 나는 구간만을 음악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런 얘기죠. 즉,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의 구간도 예술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소리가 안 나는 구간들을 모아서 음악을 작곡했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 존 케이지는 우리가 음악에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파괴해 나갔습니다. 존 케이지가 남긴 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난 스승님께서 미술에 남긴 업적을 음악에서 구현하기 위해 이런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스승님이라고 언급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르셀 듀샹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셀 듀샹이 미술에서 남긴 업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마르셀 듀샹이 파괴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존 케이지는 나는 음악에서 스승님의 그런 작업을 이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만나보실게요. 여러분, 이게 미술의 역사에서 정말 그 센세이셔널했던 작품이고, 지금까지도 그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 뚜껑을 보니까 Produced by 피에로 만조니 이렇게 돼 있어요. 피에로 만조니라는 예술가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밑에 넘버링이 돼 있어요. 이 작품은 33번째 작품이니까 똑같은 것이 계속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총 90개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이 통조림 안에 무엇이 들었나 매우 궁금해지실 텐데, 정량 30g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신선하게 보존됐는데 1961년 5월에 통조림으로 제조되었다. 통조림 옆면에 요 사면으로 유럽의 4개 국어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술가의 똥입니다. 예술가의 똥이 들었어요. 과연 이거를 예술 작품이다 사라라고 했을 때 과연 살 사람이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게 90개가 만들어졌는데 다 팔렸습니다. 이게 다 팔렸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21세기 들어서 연일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거죠. 2007년쯤인 것으로 기억납니다. 2007년부터 갑자기 붐이 일었는데 이 통조림 하나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4년, 15년 때는 어떻게 됐냐면
3억 원을 돌파하더니 4억 원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난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경우이긴 한데요. 근데 이 작품들이 왜 지금 현대미술관, 전 세계 유명한 미술관들의 진열이 되고 있고 여전히 예술작품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 일련의 작업의 배경에 예술가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 중요한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과연 무엇이 예술이 되게 하는가? 그런 거예요. 예술가의 손길이 닿았으면은 예술인가? 그 무엇인가에 예술가의 숨결이 담겼다. 예술가의 숨결이 담기면은 예술인가? 예술가가 힘줘서 노력해서 만들어냈다. 그것을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양식화를 해낸 거죠. 양식화. 예술인가 아닌가? 이 피에로 만초니의 이 질문을 알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위트 있고 그러면서 너무나 중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내 예술은 그가 던진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되고 또 그 질문으로 끝난다. 이때 피에로 만초니가 역시 얘기하는 그는 바로 마르셀 듀샹입니다. 그럼 마르셀 듀샹은 예술에 무슨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술이 되게 하는가?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3명의 예술가를 소개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앤디 워홀, 존 케이지, 피에로 만초니. 1960년을 전후로 예술계에 충격을 주면서 등장한 그런 예술가들이죠. 이 3사람들은 마르셀 듀샹이 미술전 시장에다 소변기를 던진 그 지점부터 무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새로운 미술을 과감하게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었나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시기가 191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항공 박람회에서 이 비행기를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때 마르셀 듀샹의 눈에 탁 꽂힌 게 뭐냐면은 프로펠러입니다. 이 프로펠러의 이 미려한 요 곡선이나 이런 것이 기존에 우리 인류에 존재했었던 그 모든 예술을 통틀어도 이보다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이 프로펠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인의 손길로 다른 것과 독특한 차별화를 이루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업적인, 어떤 산업적인 생산물인데 이 산업적인 생산물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예술을 다시 정의했다. 여러분, 마르셀 듀샹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전 단계가 착상이고요. 다음 단계가 제작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통 미술, 우리가 고전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착상은 가려져 있고 제작이 중요합니다. 마르셀 듀샹은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하다. 네, 그런 얘기죠. 제작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착상이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죠. 이제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만 갇혀있지 말자. 네, 그런 얘기죠. 한 사람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시대 제일 잘 나가는 예술가죠. 제프 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작품은 여러분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대 풍선 꽈서 만들어주던 바로 그 풍선 강아지죠. 근데 그것을 높이 한 3m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에다가 투명 도료 칠해가지고 정말 이쁘게 진짜 풍선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걸 직접 만드냐? 아닙니다. 자기 스태프들이 만들죠. 주문이 들어옵니다. 스텝이 저 라스베가스 무슨 호텔에서 풍선 강아지 하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도록 한번 갖고 와봐. 그래도 이 제프 쿤스라는 사람이 상도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색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선 강아지 원했으니까 쭉 보다가 노란색이 없군. 노란색으로 가지. 그러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이런 공장에서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를 자기 스태프들이 이제 붙이고 투명도로 칠하고 마감해서 딱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프 쿤스는 가서 한번 보고 잘 만들었군. 라스베가스에 갑니다. 자기 전용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사진 기자들 쫙 있을 때 노란 강아지입니다. 한번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게 어느 곳에 가서 딱 설치되면은 500억, 600억, 700억 정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액수죠. 아니 이런 거를 예술가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몇 명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이런 거를 왜 그런 돈을 주고서 사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걸 갖다 놓은 사람들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인증샷 찍는 사람들 뭐 엄청나고요. 그 자리가 갑자기 아무도 없던 곳에서 바글바글 유동인구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제프 쿤스라고 하는 예술가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그 누구도 제프 쿤스가 만들지 않았다. 제프 쿤스는 아이디어만 있었을 뿐이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는 예술가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에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금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서울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의 힘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K-팝,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됐고 그 동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맞이한 엄청난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창조적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마르셀 듀샹이 작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제작만 중시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착상이 중요하다. 그런 걸 알려줬죠. 즉 이제는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무한 개방하면서 그 이전에 없었던 나만의 독특한 생각을 해내야 된다. 예술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의 일에도 고스란히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나 마르셀 듀샹처럼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동이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획과 노동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여러분 이때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물을 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획이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냐면은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 때 보다 창조적일 때 그 다음에 남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의 기준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때 좋은 기획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공들여 가르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기획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 현대미술의 문을 열어젖힌 정말 대단한 예술가들 많이 만나보셨는데 여러분 그 예술가들이 뭘 고민할 것 같으세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건에서 예술가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어떤 기획만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자신의 그 생각만으로는 그 아무도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획을 양식화함으로써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를 자라나는 이 어린 친구들부터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어디 있다라고 할 수 있냐면은 현대 미술의 경쟁, 수많은 창조적인 그런 예술가들의 고민의 프로세스, 그러면서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르셀 듀샹의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 자신이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라. 창조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던 무엇인가를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듀샹의 이야기는 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라.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그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 지금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들과 씨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양식화를 시도하고 있으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이런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있든 간에
그러한 창조적인 그런 나의 마인드, 창조적 역량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